역사 이래 각기 사는 곳, 시대, 인종, 문화도 모두 다르지만 성스러운 신비감을 안겨주는 건축 양식 중 한 가지는 하늘을 향한 아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아치는 고급스러운 타일의 기하학적 패턴과 층층이 쌓인 구조로 빛이 통과 반사하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무굴 제국 샤자한의 왕비 타지마할 묘 또한 화려한 이슬람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칼리프 알 마문이 대피라미드를 탐험한 이후 중세 이슬람인들은 밋밋한 직사각형 왕의 방과 사뭇 다른 신비한 코르벨 아치와 삼각형 박공천장이 인상적인 매장실을 퀸스 챔버, 여왕의 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스네페루의 벤트 피라미드와 레드 피라미드 석실에서 사용되었던 코베라치 양식은 대피라미드에서 대회랑과 여왕의 방 동쪽 벽면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대회랑에서 여왕의 방까지는 38m의 길고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하며 입구 근처에 도착하면 2계단 높이로 깊어지면서 몸을 곧게 펼 수 있습니다. 여왕의 방 밑면은 10 로얄 큐빗 6m, 높이는 12 로얄 큐빗 7m가량이며 5계단의 코르벨 벽감은 3, 2.5, 2, 1.5, 1 로얄 큐빗의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르벨 중심선이 동쪽 벽면 중심선에서 0.6376m가 비껴나 있는데 이는 앞선 피라미드 비밀 코드 영상에서 밝혔듯이 지구 적도 반지름 6378km와 불과 0.04% 오차율로 일치합니다. 참고로 대피라미드는 위치 또한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그 중심점이 북위 29.9792도로 놀랍게도 이는 빛의 속도 초속 299,792km와 숫자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1m가량 움푹 파인 코르벨 벽 한가운데에는 특이하게도 창문처럼 보이는 어두운 통로가 3m가량 이어지는데 알마문의 인부들은 이곳을 더 깊게 팠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세기 아랍학자 에드리시는 여왕의 방 안에도 빈 화강암 석관이 놓여 있다고 기록했지만 이후 석관의 행방은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패트릭 영에 따르면 여왕의 방 목적은 왕의 영혼 카의 석상이 놓이는 세르답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조세르 계단 피라미드의 세르답을 보면 석상의 눈이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2개의 환기구 또한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30년 하워드 바이스테릉이 그린 단면도를 보면 여왕의 방에 환기구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왜냐면 원래 환기구 입구는 벽돌로 막혀 있어 교묘하게 위장되었기 때문입니다. 1872년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던 영국 기술자 웨인만 딕스는 여왕의 방 안에도 환기구가 있을 것이라 추측했고 벽면을 자세히 관찰해 미세한 균열을 찾아냅니다. 그는 망치와 끌로 벽돌을 열어 남북 환기구 통로 2개를 발견했으며 비좁은 통로를 탐험할 방법이 전혀 없어 기다란 철봉을 최대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통로는 2m가량 평행하게 진행하다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터널 출구를 찾기 위해 불을 피웠으나 빠져나오는 연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여왕의 방 환기구 끝이 피라미드 외부 암석에서 약 6m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딕스는 북쪽 환기구 통로 안에서 3개의 작은 공구를 발견했는데 이는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물입니다. 유물들은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져 보관되어 있으나 다만 나무 재질의 큐빗 눈금자는 분실되어 사라졌습니다. 당시 학자들로서는 이것들의 정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 유물이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고대의 별자리 위치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1964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바다위는 왕의 방 환기구가 파라오의 영혼이 특정 별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촉망받던 여성 천문학자 버지니아 트림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계산 결과 환기구 북쪽은 북극성 투반을, 남쪽은 오시리스의 별 사흘을 상징하는 오리온 벨트를 가리키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위와 트림블은 여왕의 방 환기구 경우 각도와 그 끝 지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별자리와 연관짓는 것은 연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1969년 나사의 아폴로 11호 달 탐사가 이루어졌고 로봇 기술 또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독일의 로봇공학자 루돌프 간텐브링크는 1993년 여왕의 방 샤프트 탐험을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해 정밀한 경사계와 카메라가 장착된 특수로봇 우프아우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리허설 겸 왕의 방 남쪽 환기구부터 탐험을 시작하는데 환기구 바깥 출구 지점으로 올라가서 로봇의 줄을 연결해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통로 안을 손쉽게 촬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3개의 유물이 발견된 여왕의 방 북쪽 환기구부터 탐험을 시작합니다. 우프아우트 로봇은 2m의 평평한 통로 입구를 지나 경사각 39.5도의 상승 통로로 올라갑니다. 딕슨이 연기를 피웠던 새까만 그을음이 보이고 천장 일부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19m에 이르르자 딕슨이 밀어넣었던 길쭉한 철봉과 그 옆에는 피라미드 건설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막대가 확인됩니다. 20m 지점에서 통로는 좌측으로 크게 꺾이는데 로봇은 좌우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하였습니다. 북쪽 환기구에서 나타나는 심한 굴곡은 대회랑을 우회해 뻗어나가야만 하는 시공상 이유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로봇이 촬영한 긴 나무 막대가 고대의 것이 맞다면 딕슨이 발견했던 둥근 돌덩이, 갈고리 모양 후크, 나무 눈금자, 나무 막대 이 4가지를 조합하면 토목 측량 혹은 별자리 각도 측량을 위한 고대의 계측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별을 관찰했던 고대 이집트판 아스트롤라베라고 할 수 있으며 환기구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피라미드 4개 통로들이 별자리 숭배를 위한 구조물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대피라미드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후대에 알리고 싶었던 고대 기술자 중 누군가가 감시를 피해 몰래 이 계측기를 터널 속에 숨겨놓았던 것은 아니었을지 상상해봅니다. 연구팀은 로봇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북쪽 환기구 탐험은 포기하고 대신 남쪽 환기구 탐험을 시작합니다. 로봇은 마찬가지로 2m 평평한 입구를 지나 경사각 39.5도 상승 통로에 진입합니다. 무난하게 직선 코스로 진행하던 중 32m에서 벽이 갑자기 좁아지는 난간이 나타나고 결국 로봇이 버벅거리며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합니다. 간텐브링크는 로봇 주변부를 날씬하게 깎고 앞면에 V자형 철판을 달아 개조합니다. 절치부심의 재진입 시도는 다행히 성공했고 통로 45m를 지나자 부드럽게 연마된 벽면이 보입니다. 50m에서 또 다른 계단턱 장애물이 나타났지만 다행히 무사 통과하고 마침내 60m 끝에 막다른 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 성공의 기쁜 미소가 번지네요. 하얀 화강암 차단석에는 2개의 구리핀이 박혀 있으며 구리핀 중앙에는 동전 크기의 투명한 왁스 같은 흔적이 보입니다.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작은 틈새가 있는데 이는 뒤편에 숨겨진 공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프아우트가 측정한 남북 환기구 경사각 39.5도에도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파이 3.14159의 제곱에 4를 곱한 값이 바로 39.5도입니다. 여왕의 방은 정중앙선에, 왕의 방은 남축으로 21 로얄 큐빗만큼 비껴나 있지만 환기구 끝에서 삼각형을 그리면 4개 모두 동일한 삼각형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1994년 고고학자 로버트 바우벨과 천문학자 아드리안 길버트는 로봇이 측정한 경사값을 토대로 여왕의 방 남쪽 환기구는 태양력의 기준점이자 나일강 범람을 알리는 소프데트 여신의 별 시리우스를, 북쪽 환기구는 주국성인 코카부를 향하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또한 로버트 바우벌은 별자리 숭배 가설을 확대 적용하여 기자 세계 피라미드가 오리온 벨트 삼성의 장엄한 모습을 지상에 구현한 것이라는 오리온 미스테리란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오리온 벨트 알리탁은 대피라미드를, 알리람은 카프레, 각도가 비껴난 민타카는 멘카울의 피라미드를 상징하며 별들의 광도까지 건축물 크기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메소아메리카 최대의 피라미드 테오티우아칸에서도 동일한 테마로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상적인 가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선뜻 동의하기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대피라미드의 진정한 의미는 지구를 축소한 모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4개의 환기구는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으며 카프레 멘카울의 피라미드는 아마도 태양계의 어떤 행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막연하게 추측하였습니다. 기쁘게도 자료를 찾다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핵 물리학 교수 한스 젤리투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50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수식과 계산들을 통해 결론만 정리하면 기자 세계 피라미드가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의 궤도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이론의 약점은 화성에 해당하는 4번째 피라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구글어스를 직접 살펴보면 태양 부분의 땅 색깔이 뚜렷하게 하얀 빛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을 클릭하면 저 멀리 3개의 피라미드가 행성처럼 공존하는 듯하고, 뒤로는 피라미드 형태의 정체불명 무대가 꾸며져 있습니다. 박사의 논문 내용을 아는 누군가 사막의 무대를 꾸몄던 게 아닌가 싶네요. 현재는 허허벌판으로 아무런 건축물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 하얀색 땅에 과거 태양의 신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실제 비슷한 예로 쿠프의 증손자 우세르카프는 자신의 사카라 피라미드 근처에 태양의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남쪽 환기구 끝 차단석은 간텐브링크의 문으로 명명되었으며 2개의 구리피는 마치 투탕카멘 무덤의 봉인문 손잡이처럼 매혹적 마력을 풍기며 금단의 문을 열어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자극합니다.